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방송에 또 구설수가 올라서 뭔가 사건이 좀 있었었는데 100분 토론에서도 그렇게 좀 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뭐 각시나 뭐 아니면 뭐 사내가 거기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너무 듣기 쉬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각시라는 말은 경상도에서 자기 부인한테 통칭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서울에서만 이게 그래야 되지. 자기 부인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 각시라는 표현을 경상도에서는 통상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못하게 하면 나 그럼 전라도 가 살아라. 그러니까 사내라면 그래야지, 남자라면 그래야지, 뭐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네, 그거는 거고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얼마만큼 부인에게 내가 애정을 화가 느끼시고 났을 때 계시는지는 저는 어떻게 좀 부인이 이해가 그렇게 됩니다. 고초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다 한마디라도 했으면 국민들이 감동했을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놀리는 칼럼 쓸 때 그 칼럼니스트를 주장하고 똑같아요. 아내가 했다. 그러면 아내가 한 걸 아내가 했다고 그러지. 이건 난 몰라. 네, 지금 18만 명의 시청 중입니다. 저희 한 30만 명까지 가볼까 생각하는데.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까 홍 내가 대표님 질문 가세요. 저 혼자 남아서 더 할게요.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그거 가시면 이제 하셔야 손해예요. 되는데. 가시면 네. 제가 막 가시고 나서 놀릴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이 질문을 올리면서 이분께서 슈퍼챗이라고 하죠. 네, 돈까지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돈 받기는 처음이라 갖고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갖고 붙여봤습니다. 홍 대표님께서 대표셨다면 황교안 대표처럼 삭발을 했겠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삭발을 했겠느냐? 왜? 네. 했겠냐고요. 네, 황교안 대표처럼 삭발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떠셨겠어요? 나는 당 대표를 했다면 삭발할 정도로 당하질 않죠. 죽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하고 야간에 만나서라도 타협을 해서 조국 장관을 지명을 안 하게 했을 거라고. 당하지 않죠. 홍 대표님은 저 같은 대변인을 두셔야 될 것 같아. 즉각 바로바로 답니다. 요설이라고 아까 어떻게 하셨는데. 보면 요설이라고 했지만은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부러우시죠? 부러우시죠? 그런데 그걸 요술로 표현을 하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지.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난 네. 오늘 유 장관한테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어서 좀 나온 겁니다. 편집해서 청와대로 잘 네, 보내주십시오. 편집 아니군요. 네, 오창석 씨. 아까 그 이야기한 것 중에서 사내 새끼가 할 짓이 아니다. 그 말은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너무 나갔어요. 아니 그거는. 너무 나은 게 아니라 예. 나는 사실 우리 집에 가면 나는 상남자 대접을 받습니다. 내 가족의 모든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았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집에 가면 상남자 대접을 받고 삽니다. 내 내각시를 진짜 존중하며 살면서도 저는 제 각시가 하자는 대로 대충 하면서 삽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오창석 씨. 네,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진짜 저는 이번에 공수처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이 넘어가면은 사실상 내년 총선이 들어가고 내년 총선이 돼서 다시 개원이 되고 하면 2, 3년이 또 지나가고 결국 이 정권에서 못하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하면 물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정권의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도 물론 실패하고 오남용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하자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포함할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이 너무나도 원하고 있으니까 여론조사도 보면 60%, 70% 이거는 정파와 진영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원하니까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이외에 사정 부패 기관을 만든다면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그 대선 때 말씀하셨던 그 검찰총장을 외부 인사로 들이는 것보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끝까지 이렇게 반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이 자기 정권 홍보 수단으로 호위 수단으로 검찰을 다 사용을 했어요. 했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검찰입니다. 응? 박근혜 정부 무너뜨릴 때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특검하고 특검의 주축 세력들이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 정권 초기에 적폐 수사를 하면서 특수부를 늘렸어요. 서울지검의 특수사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죄다 2년 반 동안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이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특수부를 줄이고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에 불과해요. 법안 한번 보세요. 거기도 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응? 그 검사는 민변이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그래서 책이죠. 내 말은 우리 당 의원들하고 당 지도부에 공수처 졸지는 절대 막아라. 자칫하면 게시타포가 된다. 나치의 게시타포가 된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고 히틀러 정권을 유지한 게시타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 되면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거는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을 폐지를 해야 된다. 그건 뭐 검사들이 들어가 버리면 민변 출신 이념적인 좌파 검사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해고를 할 수 없어요.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탄핵 그 다음에 뭐 징계처분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이 정권에서 만들더라도 다음 정권에 우리가 잡으면 공수처 법률을 폐지합니다. 그거 이제 다음 그래서 내 이야기는 공수처를 왜 국민들이 좋아할까? 검찰에 너무 당해봤거든. 방금 그 유시민 이사장도 토론 중에 그랬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 나도 검찰에 당해봤어요. 당해봤지만은 그래도 세계의 모든 사정기구가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북한 중공에만 있는 공수처를 응? 정권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하는 공수처를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공수처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근데 그 나라와는 성격이 좀 다르고 싱가포르나 미국에도 공수처와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실제로 국가 청렴도가 올라갔다는 지표도 어디? 있습니다. 싱가포르과 미국이요. 비슷한 싱가포르도 그 독재국까지 그게 이광료 독재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 청렴도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싱가포르 그게 독재국까지 싱가포르 한번 가보세요. 그게 민주국가인가?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 당해봤다라고 했었는데 나는 일반 국민들이 당했다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내용을 아직 국민적 토론을 안 거쳐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 토론 보신 분들은 아마 찾아보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저는 홍 대표님께서 공수처법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거를 잘 찾아보시면 생각을 바꾸시게 될 거라고 믿어요. 보고 왔어요.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제대로 보셨으면 그런 그 말씀 하실 이야기를 수가 하면 없어요. 부 장관이 나한테 그 이야기하면 옛날에 그 100분 토론회 노회찬 씨가 나한테 헌법 강의하려고 대들다가 혼난 일이 있어요. 헌법도 모르면서 나한테 헌법 강의한다고. 그 말하자면 적어도 홍 대표님이 검사 되실 때 헌법 공부한 거 이상으로 제가 헌법 공부했을걸요?
헌법이 뭐 그렇게 어려운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시민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공수처법이 북한, 중국, 무슨 베네수엘라 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검찰처럼 기소 독점권, 영장 청구권 독점, 기소 편의주의, 그다음 수사 지휘권, 이 뭐 기소권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전 세계 유일하거든요. 공산 독재국가 빼고는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도 이 문명의 흐름을 따라가서 좀 권력 분산을 제대로 하고 분산된 권력 사이에 상호 견제도 좀 하자는 취지가 공수처법인데 그거를 그 법률가이신 홍 대표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설이라는 거야. 네. 그만합시다. 시간이 벌써 20분 지났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죠. 네, 많은 마무리합시다.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요. 또 끝나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네. 오늘 사실은 제가 두 분 처음 뵀어요. 근데 정말 유시민 장관님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 두 분 다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대선에 나오시면은 누구를 찍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둘 중에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아. 한 분만 나오시기 네, 때문에 그러면 저분을 나오시는 한 찍으시면 분께 돼요. 제가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 인사는 충분히 시간 좀 주시죠. 홍 대표님 못 하신 말씀. 마이크를 빼셔갖고 지금. 아, 그때는 짧게 30초 했고요. 이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만 혼자 할게요. 예. 네네. 이제 홍 대표님 욕해야지. 아니, 욕하세요. 아니, 오늘 하여튼 뭐 그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토론까지 뒤풀이까지 이렇게 장시간 토론했는데요. 솔직히 이제 나올 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좀 경제 문제에 대한 토론도 좀 심도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송국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되게 이런 가치 또 정치 이런 쪽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향후에 백분 토론에서 이제 내년 총선 때까지 제일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분야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이제 건의도 드리고요. 홍 대표님은 제가 오늘도 느꼈지만 되게 귀여운 마초세요. 마초신데 되게 귀여우세요. 왜 좀 어른인데 제가 귀엽다고 표현한 거는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아까 참, 네. 나 이 사내 새끼 이거는 사과 다시 합니다. 아니 아니, 좋습니다. 이 방송이라서 그 말은 참았는데 이 방송이 아닌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대표님, 예. 나라의 사과드립니다. 중대한 나라 일을 하실 분은 누가 볼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방송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대선에 나가셔가지고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래, 조심하고 살면 암이 생겨요. 그러면 저처럼 정치 은퇴 선언하시고 홍카콜라를 계속 하시면 돼요. 슈퍼챗도 열고요. 되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정치를 아니, 은퇴하고 하니까. 나는 정치를 그만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할까 하면 생각을 해본 일은 있어요. 저하고 같이 예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네. 할 일이 없더라. 저하고 예능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하려고 생각해봤는데 변호사는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아요. 사람을 처벌하다가 검사 때 풀어달라고 하기가 나는 딴 분들은 돈 엄청 벌던데 그거에서 1년에 막 몇십억씩 변호사를 벌던데요. 법정에 가본 일이 거의 없어요. 법정에 불려가기만 했지. 정치 사건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딱 그만두시면 되게 좋다니까요. 그만두면 할 일이 있으면 내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할 일이 눈에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아니 유튜브만 해도 수입도 짭짤하고요. 나는 괜찮다 유튜브의 수입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돈 1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은퇴하시면 관여하죠. 나중에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를 하실래니까. 운영에 나는 단돈 1원도 가져가지도 않고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정치를 안 하지만 저도 단돈 1원도 관여 안 해요.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버는데 제작비 쓰고 노무현 재단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한 푼도 안 만져요. 근데 정치를 은퇴하고 유튜브를 하면요 되게 몸이 가볍거든요. 되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은퇴하고 유튜브 하면 나는 너무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은퇴 안 하고 해야지. 지금 페이스북 쓰는 거,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 이게 전부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번에 조국이 한번 보세요. 지 페이스북 쓴 게 전부 다 지금 거꾸로 행동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내 페이스북을 쓰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그걸 말 한마디 할 때도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돼서 온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잖아요, 사는 게. 불편하게 살아야지. 너무 자유스럽게 살아버리면 나중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 확고하시구나. 그래서 네. 그런 건데 이제 그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 삼아 부탁드릴게요. 이제 언론에 어디 이제 인터뷰를 하시거나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방송이 잘 안 나가요. 하여튼 뭐 혹시 나가시게 되면요. 꼭 물어보거든요. 저 유아무개 또 뭐 왜 저러냐 정치할 거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 정치 다시는 안 할 사람이 이렇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내가 책임져.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못 믿는 게 아니고. 제가 갑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아니지. 느낌도 팍팍 들고 어떻게 홍 대표님이 저를 안 믿어주세요? 유시민이를 못 믿는 게 아니고 네. 나중에 그 진영에 남아있을 사람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있거나 없거나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유시민밖에 없지 않느냐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저를 굉장히 괴롭히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좋은 말씀으로 홍 대표님 좋아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대놓고 괴롭힐 수는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홍 대표님이 계속 저를 괴롭히고 계시죠. 나는 유 장관이 겉으로 저런 말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욕하는 줄 내가 알고 있어요. 오늘 그만합시다. 네, 오늘 두 분 아이고. 모시고 정말 예. 유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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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풀었지.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요즘 뭐 즐거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장관님 경제 토론할 때 그럼 나와주셔야 됩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못할 것도 없죠. 네, 항상 네.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 대표님,